깊은 밤, 정막만이 가득한 집 앞, 며느리 윤희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문득 시아버지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잊고 지내던 자신 속 깊이 묻혀있던 어떤 감각을 섬뜩하게 일깨웠고, 윤희는 자신이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닌 여전히 여자임을 깨닫는 성광 같은 순간을 맞이했다.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묘한 전율과 함께 윤희는 불과 몇 초 전까지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되짚어 보았다. 남편을 잃은 지 7년 윤희의 삶은 잿빛으로 물든 풍경화 같았다. 처음 3년은 슬픔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렸고, 그 후 4년은 그 파도가 남긴 잔해를 치우고 다시 일어서는데 몰두했다. 35에 홀로 되어 두 자녀의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걸었다. 작은 상점 하나를 운영하며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밀린 살림을 하고 아이들의 옷가지를 개었다. 잠자리에 들 때면 이미 지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감정은 사치였다. 살아남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 그것만이 윤희의 유일한 존재 이유였다. 아이들은 이제 제법 자라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딸 수미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아들 지훈은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준비 중이었다. 빈자리가 많아진 집안은 윤희의 마음속 빈 공간만큼이나 텅 비어 보였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거실은 이제 텔레비전의 무미건조한 드라마 소리만 가득했고, 식탁 위에는 윤희 혼자 앉아 김이 식은 찌개를 먹는 날이 많아졌다.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워진 거실 바닥을 쓸다가 문득 손을 멈췄다. 먼지 한 톨 없는 깨끗한 바닥을 보면서도 마음은 허전했다. 완벽하게 정돈된 집은 그녀의 통제 아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이기도 했다. 윤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문득 낯설음을 느꼈다. 눈가의 잔주름은 늘었고 피부는 탄력을 잃었다. 세월의 흔적은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그 아래로는 숱한 흰머리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더 이상 여자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늙어가는 어머니, 며느리, 그리고 할머니가 될 준비를 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감각은 무뎌졌고 욕망이라는 단어는 사전에서나 존재하는 오래된 낱말 같았다. 살갗에 닿는 차가운 바람도 뜨거운 햇볕도 그녀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무감한 자극일 뿐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녀의 몸은 마치 껍데기처럼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잃어버린 듯했다. 시아버지 김영식은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한 분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말수는 적었지만 묵묵히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왔다.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아버지는 윤희와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셨다. 한 번도 언성을 높이는 법이 없었고, 윤희가 가게 일을 할 때면 말없이 아이들을 돌봐주셨다. 그런 시아버지에게 윤희는 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었다. 자신의 삶을 돌보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홀로 된 며느리를 지켜봐야 하는 시아버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플까 생각했다. 윤희에게 시아버지는 존경하는 어른이자 고된 삶을 함께 이겨내는 동지 같은 존재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시아버지는 성별이 없는 그저 가족 구성원의 일부로 존재했다. 그런데 오늘 밤 그 침묵의 장막이 흔들렸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윤희는 습관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의미 없는 리모컨 채널을 돌리고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은 잠시 정지했다가 다시 흘러갔고 그 찰나의 침묵 속에서 그녀의 귀는 아주 희미한 소리를 잡아냈다. 시아버지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잠결에 나는 헛기침이거나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이어 들려오는 낮고 끈적한 알 수 없는 신음소리는 윤희의 심장을 쿵 하고 떨어뜨렸다. 그 소리는 낯설고도 충격적이었다. 마치 누군가 숨을 헐떡이는 듯한 혹은 고통스러운 동시에 어떤 종류의 격렬함이 뒤섞인 듯한 소리였다. 윤희는 저도 모르게 손에 든 리모컨을 꽉 쥐었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내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아닐 거라고 애써 부정했다. 그러나 귀는 이미
그 소리의 근원을 향해 곤두서 있었다. 남편이 죽은 후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혹은 상상해서는 안 되는 종류의 소리였다. 그녀는 자신의 시아버지가 남자라는 사실을, 아니, 남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잊고 살았다. 그는 그저 가족의 어른, 슬픔을 함께 나누는 보호자였다. 하지만 그 소리는 영식 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남자임을, 그리고 살아있는 육체를 지닌 존재임을 윤희의 뇌리에 강렬하게 각인시켰다. 윤희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끝이 저릿저릿했다. 이토록 생생한 감각을 느껴본 것이 언제였던가. 너무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한순간에 깨어나는 듯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시아버지의 사적인 순간을 엿들은 것 같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부끄러운 뒤에는 어딘가에 숨어있던 묘한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마치 금지된 문을 살짝 열어본 아이처럼 그녀의 내면은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떨렸다. 그녀의 몸은 수년간 껍데기처럼 살아왔지만 그날 밤 시아버지 방에서 들려온 희미한 신음소리는 그 껍데기를 미세하게 균열시키는 망치 소리 같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육체가, 그리고 그 육체 안에 갇혀있던 여자라는 존재가 문득 스스로의 존재감을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여전히 불규칙했고 열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윤희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귓가에는 시아버지의 소리가 맴돌았고 낯선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의 적막한 일상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이 어둡고 조용한 방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어머니도 며느리도 아닌 그저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난 한 마리의 야생동물처럼 그녀의 본능이 움틀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윤희의 일상은 미묘하게 균열하기 시작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길었고 눈을 감으면 시아버지 방에서 들려오던 그 낯선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깨어난 감각들은 그녀를 끊임없이 자극했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마저 낯설게 만들었다. 잿빛 풍경 같던 그녀의 삶에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파동이 일기 시작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부엌에 들어서니 시아버지가 이미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온한 그의 뒷모습을 보며 윤희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죄책감과 당혹감, 그리고 어딘가에 숨겨진 묘한 끌림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첫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찌개를 데우고 반찬을 접시에 담고 밥을 푸는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 의식이 과도하게 집중되었다. 그의 눈동자를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며느라, 어제 잠은 잘 잤느냐? 시아버지의 무심한 한마디에 윤희는 깜짝 놀라 국그릇을 놓칠 뻔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낮고 침착했지만 윤희에게는 비수처럼 느껴졌다. 마치 자신의 은밀한 밤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네, 아버님. 그러며 시선을 피한 채 밥상을 차리면서도 윤희는 시아버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의식하게 되었다. 숟가락 드는 소리, 신문 넘기는 소리, 희미하게 느껴지는 그의 숨결까지도.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왜 이럴까? 대체 왜? 그러나 답은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의 영역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것처럼. 오후가 되자 윤희는 밀린 김장을 시작했다. 절인 배추를 옮기고 양념을 버무리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허리가 뻐근했고 손목이 시큰거렸다. 마침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배추 좀 마당으로 옮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혼자 하려니 좀 힘드네요. 윤희는 망설임 끝에 도움을 청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일어나 마당으로 향했다. 큼직한 고무대야에 담긴 배추는 보기에도 무거웠다.
시아버지는 한 번에 2개씩 대야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묵묵히 힘든 일을 처리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윤희는 다시금 감사와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런데 마지막 대야를 옮기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멈칫하는 것이 보였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윤희가 황급히 뛰어나가자 시아버지는 허리를 부여잡고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고통스러운 표정은 아니었지만 분명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아니다. 괜찮다. 잠시 삐끗한 모양이구나. 그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윤희는 그의 얼굴에 식은땀이 살짝 맺힌 것을 보았다. 무리하게 움직이다 허리를 삐끗한 것이 분명했다. 윤희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에게 다가섰다. 제가 옮기라고 해서 그러셨나 봐요. 죄송해요, 아버님. 괜찮다니까. 이 정도 가지고 뭘. 이 시아버지는 다시 대야를 들려 했지만 윤희가 그의 손을 잡고 만류했다. 그의 손은 거칠고 두툼했다.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남자의 손이었다. 그 손에 닿는 순간 윤희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찌릿함을 느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방에 들어가서 좀 쉬세요. 윤희는 시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너무나 생생하게 그녀의 손바닥을 달구고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였다. 그녀는 황급히 손을 놓고 남은 배추 대야를 들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마당으로 옮겼다. 시아버지는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밤이 되자 시아버지는 허리가 더 불편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윤희는 안마를 해드리겠다고 자청했다. 어색했지만 그녀는 시아버지의 등 뒤에 앉아 조심스럽게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의 등은 단단하고 넓었다. 굳게 뭉친 근육들이 손끝으로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녀의 손이 그의 허리께로 내려가자 시아버지는 순간 몸을 움찔했다. 윤희는 깜짝 놀라 손을 멈췄다. 괜찮다. 계속하렴. 시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낮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윤희는 다시 조심스럽게 그의 허리를 주물렀다. 그의 굳은 근육과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다. 마치 그녀의 몸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건드리는 것처럼 묘한 감각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의 목덜미를 스쳐 그의 넓은 어깨로 향했다. 그 위로는 흰 머리카락이 듬성듬성했지만 그 아래 근육은 여전히 젊은 남자 못지않게 단단해 보였다. 그녀의 손이 그의 등줄기를 따라 내려갈수록 윤희는 더 깊은 곳에서 울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금지된 영역을 침범하는 듯한 죄책감이 강렬하게 그녀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멈출 수 없는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끌림이 그녀를 움직였다. 시아버지는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그의 호흡도 점차 거칠어지는 것 같았다. 윤희는 자신의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공기마저 후끈 달아오른 듯 했다. 그녀의 손이 그의 허리 아래쪽, 바지 허리춤 부근에 닿는 순간 시아버지는 작게 신음했다. 그 소리에 윤희는 화들짝 놀라 손을 떼려 했다. 아니, 괜찮다의 시아버지가 그녀의 손목을 잡아챘다. 그의 손은 뜨겁고 힘이 넘쳤다. 윤희는 그의 소나기에 붙잡힌 채 얼어붙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목을 감싸쥐는 감촉이 너무나 생생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에 이토록 강렬하게 붙잡혀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의 깊은 숨소리가 그녀의 귀를 간지럽혔고 그의 채취가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그의 채취는 흙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나무 냄새 같기도 했다. 투박하지만 깊이 있고 어딘가 모르게 강한 남성성이 느껴지는 냄새였다. 윤희는 자신의 몸이 제멋대로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아랫배가 싸르르 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강렬하게 깨어나 그녀의 존재를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시아버지의 등을 주무르고 있다는 사실마저 잊은 채 오로지 그의 손이 주는 감각과 그의 존재감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아버님. 윤희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그녀의 손목을 잡은 시아버지의 손아귀에 힘이 더 들어갔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웠다. 그 속에서 윤희는 자신과 똑같은 혼란과 어딘가에 숨겨진 묘한 욕망을 보았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을 훑었다. 그녀의 땀에 젖은 이마, 홍조 띈 뺨,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을 괜찮으냐, 시아버지가 낮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숨어있는 것 같았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젓는 수도 없었다. 그저 그의 눈동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어머니나 며느리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 존재감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거울 속에는 늙어가는 윤희가 아닌 젊은 시절의 윤희가 낯선 욕망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 욕망은 죄책감과 뒤섞여 더욱 강렬하게 그녀의 내면을 잠식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감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싶었다. 시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도망을 막는 듯이 침묵이 길어졌다.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도 시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윤희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윤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열기가 그녀의 손목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다. 이 감정은 분명히 금기된 것이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러면 안 돼. 그는 내 시아버지야. 나는 그의 며느리야. 하지만 머릿속에 이성이 외치는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미세하게 반응했다. 오랫동안 죽어있었던 세포들이 하나둘씩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시아버지가 여전히 60대 후반의 건장한 남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세월의 흔적은 분명했지만 그의 육체는 여전히 강인했고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느껴보지 못했던 혹은 잊고 지냈던 어떤 종류의 강렬한 남성성이었다. 윤희는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 몸을 살짝 비틀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녀의 손목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목 안쪽, 맥박이 뛰는 부위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이 느껴졌다. 그 순간 윤희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아찔함을 느꼈다. 눈을 감았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그녀의 정신을 덮치는 것 같았다. 거부할 수 없는 본능적인 끌림이 그녀를 짓눌렀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그러나 그의 손은 여전히 윤희의 손목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의 깊은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그 숨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억눌린 갈망이 실려 있는 것 같았다. 윤희는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수년간 닫아 걸었던 감정의 문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죄책감, 수치심, 금지된 욕망,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시에 이 아찔한 감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싶었다. 시아버지의 손길은 단순한 안마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메마른 영혼에 던져진 작은 불씨이자 잊고 지냈던 욕망의 봉인을 해제하는 열쇠였다. 윤희는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온몸이 굳어버린 듯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어둠에 익숙해졌고 이제 그녀는 시아버지의 얼굴 표정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 그의 미간은 여전히 살짝 찌푸려져 있었지만 그의 입술은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다. 그것은 고통의 표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종류의 깊은 감각에 몰두하는 사람의 표정 같았다.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다. 윤희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나 커서 시아버지에게 들릴까 두려웠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손목에 머물러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윤희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잿빛 풍경이 아니었다. 이제 그 안에는 금지된 색깔의 꽃잎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꽃잎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그녀의 손목을 놓았다. 그의 손길이 떠나자 윤희는 순간적으로 찾아온 허전함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 감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미 그의 열기가 그녀의 피부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윤희는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가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알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했다. 고맙구나, 며느라. 덕분에 허리가 좀 풀린 것 같구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윤희는 그 속에서 어딘가 모르게 미세한 갈망의 흔적을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시선을 피했다. 감히 그의 눈을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별 말씀을요, 아버님. 괜찮으시다면 다행이에요. 윤희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뜨거웠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그녀를 잠시 더 지켜보다가 방으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윤희는 그제야 억눌렸던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녀의 온몸은 땀으로 축축했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시자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시아버지와의 접촉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여자를 강렬하게 흔들어 깨운 사건이었다. 죄책감은 여전히 그녀를 짓눌렀지만 그 뒤에는 거부할 수 없는 욕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윤희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윤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날 밤 시아버지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후로 윤희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시아버지의 방에서 들려오던 소리, 허리를 주물러 그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움켜쥐던 순간의 열기,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보았던 알 수 없는 욕망.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잿빛 일상에 균열을 내고 억눌렸던 감각들을 잔인하리만큼 생생하게 일깨웠다. 윤희는 애써 그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지만 한 번 열린 판도라의 상자는 쉽게 닫히지 않았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고 낮에는 시아버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섰다. 그의 인기척이 들리면 무심결에 행동을 멈췄고 그의 시선이 느껴지면 얼굴이 화끈거렸다. 윤희는 스스로에게 자꾸만 되물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이건 죄악이야. 그는 내 시아버지이고 나는 그의 며느리잖아. 이성과 양심은 쉼없이 경고음을 울렸지만 그녀의 몸과 마음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윤희의 딸 수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들뜬 목소리였다. 싱가포르 지사 인턴십에 합격해 석 달 동안 해외에 나가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윤희는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은 허전함을 느꼈다. 수민이 떠나면 집은 더욱 적막해질 터였다. 엄마, 걱정 마, 아빠도 계시잖아. 혼자 너무 적적해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 수민은 해맑게 말했지만 윤희는 딸의 말이 오히려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아빠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괴리감, 그리고 혼자라는 단어가 주는 압도적인 무게감. 윤희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딸의 앞날을 축복했다. 며칠 후 군 복무를 마친 아들 지훈도 복학 준비를 위해 잠시 친구 집에서 합숙하며 공부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독서실에 있다가 친구 집으로 바로 갈 테니 당분간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아들의 말에 윤희는 속으로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물론 아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이 컸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녀의 감각이 이끄는 대로 홀로 남겨질 시간이 찾아왔음을 직감했다. 자녀들이 모두 집을 떠나는 빈자리는 윤희의 마음속 깊은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텅 빈 거실, 아무도 없는 방들, 오직 시아버지와 윤희, 둘만 남은 집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아침 식탁은 더욱 조용해졌다. 전에는 지훈이가 늦잠을 자거나 수민이가 투덜거리는 소리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시아버지의 신문 넘기는 소리, 윤희의 밥그릇 놓는 소리, 그 두 가지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릴 뿐이었다. 윤희는 이전보다 시아버지의 식사를 더욱 정성껏 준비했다. 혹여나 그가 입맛을 잃을까 염려되어 매일 다른 반찬을 내놓았고 따뜻한 국물을 잊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그녀가 차려주는 식사를 했고 가끔 고맙다, 며느라라는 짧은 한마디를 건넬 뿐이었다. 그 말 한마디는 윤희의 마음을 묘하게 따뜻하게 만들었다. 단순한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넘어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조금 더 깊은 방식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 그가 그녀의 음식을 먹고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삶에 깊이 스며드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윤희는 시아버지 방의 전등이 깜빡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전구 수명이 다 된 것이 분명했다. 시아버지가 직접 전구를 갈기에는 키가 닿지 않을 것 같아 윤희는 자신이 갈아드리겠다고 나섰다. 사다리를 들고 방으로 들어서자 시아버지는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다. 아버님, 제가 갈아드릴게요. 저보다 키가 작으셔서 힘드실 거예요. 윤희는 애써 밝게 말하며 사다리를 펼쳤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자리를 비켜주었다. 사다리 위에 올라서자 방 안의 공기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 시아버지의 채취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다. 흙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미약한 담배 향이 섞인 듯한 냄새였다. 윤희는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낡은 전구를 빼내고 새 전구를 끼우려는데 손이 미끄러워 잘 끼워지지 않았다. 그때 시아버지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살짝 받쳐주었다. 조심하거라, 며느라. 미끄러워서 다치겠다. 그의 손은 뜨거웠고 단단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몸에 닿는 순간 윤희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찌릿함을 느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오직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와 그녀의 허리를 감싸는 듯한 묘한 감각만이 그녀의 정신을 지배했다. 그 손은 단순한 지지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몸속 깊이 잠들어 있던 욕망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 같았다. 아버님, 윤희는 겨우 소리를 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그녀는 온몸이 굳어버린 채 사다리 위에 서 있었다. 그의 손은 그녀의 얇은 옷감 위로 느껴지는 따뜻한 피부의 감촉을 고스란히 전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황급히 전구를 끼우고 사다리에서 내려왔다. 시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책상에 앉아 책을 펼쳤다. 하지만 윤희는 그의 귀끝이 미세하게 붉어진 것을 보았다. 그 또한 그녀와 같은 감각을 느끼고 있다는 묘한 확신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날 이후 둘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 이제는 눈빛만 스쳐도 서로의 마음속에 숨겨진 욕망을 읽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윤희는 시아버지의 방 앞에서 옷가지를 개다가 문득 그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안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다. 순간 그녀는 며칠 전 밤에 들었던 그 소리가 떠올랐다. 그녀는 망설였다. 돌아서야 한다는 이성과 문틈으로 살짝 엿보고 싶은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결국 본능이 이겼다. 그녀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고 문틈으로 시선을 던졌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상의를 벗은 채였다. 그의 단단하고 넓은 등은 여전히 60대 후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팽팽했다. 그는 어떤 생각에 잠긴 듯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그의 손이 그의 허벅지 부근으로 내려가는 것이 보였다. 윤희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그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지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멈출 수 없는 호기심과 묘한 흥분감이 그녀의 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문틈으로 더 깊숙이 시선을 던졌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욕망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윤희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거대하고 우람한 남성성이었다. 그녀는 숨을 헉 들이켰다. 남편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혹은 너무 오래되어 잊어버렸던 원초적인 남성미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단순히 성적인 흥분을 넘어 거대한 생명의 힘,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다가왔다. 시아버지가 여전히 남자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의 남편보다 훨씬 더 강렬한 남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그녀의 몸은 이상하리만큼 뜨거워졌다. 아랫배에서부터 시작된 열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심장은 북처럼 울렸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잊은 채 그저 그 광경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문틈을 넘어 희미하게 들려왔다. 낮고 끈적한 이전의 밤에 들었던 그 소리와는 다른 어떤 절제된 갈망이 느껴지는 숨소리였다. 윤희의 몸도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끔찍한 행위에 대한 자각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황급히 문틈에서 물러섰다. 하지만 그 광경은 이미 그녀의 뇌리에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다. 온몸에 힘이 풀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얼굴은 뜨거웠고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쌌다. 미쳤어. 내가 미쳤어. 그날 밤 윤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시아버지의 방에서 보았던 그 광경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그의 거대한 남성성,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졌던 원초적인 힘. 그녀는 동시에 자신의 몸이 그 힘에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수년간 억눌렸던 욕망이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그녀의 내면을 잠식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남자로 보고 있었다. 금지된 경계는 이미 무너졌다. 다음 날부터 윤희는 시아버지를 피했다.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대화를 할 때도 시선을 아래로 깔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존재감은 더욱 강렬하게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의 행동은 오히려 시아버지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그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니는 것을 느꼈고 그의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듯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윤희는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빗소리가 창밖을 때렸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낮게 울렸다. 텔레비전에서는 오래된 멜로드라마가 상영되고 있었다. 여주인공이 자신의 외로움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었다. 윤희는 텔레비전 속 여주인공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남편을 잃고 홀로 남아 아이들을 키우며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이제는 텅 빈 공간 속에 홀로 남겨진 자신. 그녀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때 시아버지가 거실로 내려왔다. 그는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을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다. 윤희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무슨 일이냐, 며느라. 어디 아프냐? 시아버지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다.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버님. 그냥 드라마를 보다가 좀 울었어요.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시아버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였다. 그 손길에서 윤희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를 느꼈다.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안도감에 그녀는 그에게 기댈 뻔했다. 혼자 많이 힘들었겠구나. 애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 시아버지의 말에 윤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흐느낌이 그녀의 몸을 흔들었고 그녀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듯 울음을 쏟아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그녀의 등줄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마치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안식처를 찾은 듯 울었다. 죄책감도 수치심도 잠시 잊은 채 그녀는 오로지 그의 품이 주는 위로에 자신을 맡겼다. 아버님, 저 너무 외로웠어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윤희는 울먹이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의 품에 안겨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고백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남성적인 채취가 그녀의 코끝을 스쳤고 그녀의 몸은 다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위로와 동시에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이 그녀의 내면에서 꿈틀거렸다.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자 시아버지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그녀를 자신에게서 살짝 떼어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깊고 어두웠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이해와 함께 묘한 갈망이 섞여 있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을 훑었다. 그녀의 붉어진 눈가와 떨리는 입술을. 나도 혼자였다, 며느라. 자네가 힘든 만큼 나도 그랬다. 시아버지는 낮고 굵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독과 함께 그녀와 같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윤희는 그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감정을 보았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누군가와 감정을 공유하는 기분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윤희는 숨을 멈췄다. 그의 얼굴이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이성은 견고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거부할 수 없는 끌림에 반응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는 순간 윤희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그녀의 입술에 닿는 그의 입술은 마치 사막에 내리는 단비 같았다. 그의 입술에서 느껴지는 묘한 떨림과 함께 그녀의 몸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다. 죄책감과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쾌락이 그녀의 정신을 잠식했다. 그녀는 그의 키스에 반응했다.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입술을 받아들였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단단하고 힘있는 그의 손이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더욱 끌어당겼다. 윤희는 그의 품에 완전히 안겼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그의 넓은 어깨를 감쌌다. 그녀의 몸은 그의 몸에 완전히 밀착되었고 그녀는 그의 심장 소리를 자신의 심장 소리처럼 들었다. 뜨겁게 뛰는 그의 심장 소리는 그녀의 심장 소리와 섞여 하나의 강렬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키스는 더욱 깊어졌다. 그의 혀가 그녀의 입안을 부드럽게 탐색했고 그녀의 혀 또한 그의 혀를 받아들였다. 윤희는 자신의 몸이 제멋대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랫동안 죽어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들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 순간 시아버지와의 관계, 사회적 금기, 그 모든 것을 잊었다. 오직 그의 키스와 그의 품이 주는 강렬한 쾌락만이 그녀의 존재를 지배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등줄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녀의 허리를 지나 엉덩이까지 닿았다. 윤희는 숨을 헉 들이켰지만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몸은 그의 손길에 더욱 밀착하려 했다. 그의 손은 그녀의 엉덩이를 부드럽게 감싸쥐었고 그녀의 몸은 그의 몸에 완전히 밀착되어 그의 거대한 남성성이 그녀의 허벅지에 닿는 것을 느꼈다. 윤희는 온몸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육체가 이렇게 뜨겁게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의 키스는 그녀의 목덜미로 내려왔고 그의 숨결은 그녀의 귓가를 간지럽혔다. 그녀는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그의 몸에서 느껴지는 원초적인 힘과 뜨거운 열기가 그녀의 메마른 영혼을 다시 태우는 것 같았다. 며느라, 윤희야, 시아버지가 낮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갈망과 함께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의 부름에 윤희는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며느라라는 호칭과 준희야라는 호칭이 뒤섞여 그녀의 존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준희야라는 그의 부름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이름,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저자로서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몸을 안아들고 소파에 눕혔다. 윤희는 그에게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몸은 그의 손길에 순순히 자신을 맡겼다. 그의 몸이 그녀의 몸 위로 겹쳐졌을 때 윤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강렬한 전율을 느꼈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다. 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욕망과 같은 혹은 더 깊은 욕망을 보았다. 나도 여자예요. 아버님, 준희는 겨우 소리를 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억눌렸던 절규와 같은 고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 자신의 욕망, 그리고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존재감을 그에게 완전히 드러냈다. 시아버지는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동시에 결심에 찬 듯했다. 그는 그녀의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올렸다. 윤희는 눈을 감았다. 그의 뜨거운 손길이 그녀의 피부에 닿는 순간 그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아찔함을 느꼈다. 죄책감은 여전히 그녀를 짓눌렀지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쾌락의 파도가 그녀의 정신을 잠식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고 있었다. 여자로서의 자신, 욕망으로서의 자신, 그리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자신을. 금지된 경계는 완전히 무너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과 욕망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밤은 깊어졌고 빗소리와 천둥소리는 두 사람의 은밀한 미래를 더욱 고독하고 강렬하게 감쌌다. 밤새도록 폭우가 쏟아지던 다음 날 아침,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맑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윤희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잿더미처럼 어지러웠다. 그녀는 간밤의 격정적인 순간들이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몸의 미묘한 통증과 피부에 아련하게 남은 그의 채취가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잔인하게 일깨웠다. 가슴속은 희열과 동시에 거대한 죄책감으로 가득 차 터질 것 같았다. 거실 소파 위, 어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밤새도록 내린 비로 인해 세상은 더욱 청량해 보였다. 윤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간 듯 했지만 동시에 묘한 생명력이 온몸을 휘감는 듯 했다.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난 새싹처럼 그녀의 몸은 새로운 감각으로 충만했다. 하지만 그 감각은 동시에 그녀를 질식시키는 듯한 무게를 동반했다. 부엌으로 향하는 길, 시아버지의 방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보았다. 안에서는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윤희는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와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젯밤 자신을 여자로 봐달라던 그녀의 절규, 그리고 그의 품 안에서 터져나왔던 그녀의 억눌린 욕망. 그 모든 것이 수치심과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들어섰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은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느렸다. 그녀는 모든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혹여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나오실까? 혹여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을까? 찌개를 데우고 밥을 푸고 반찬을 접시에 담는 모든 동작이 마치 시험대에 오른 것처럼 느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가 식탁에 앉으셨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어제보다 더 평온해 보였다. 그 모습에 윤희는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만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에 서글픔이 밀려왔다. 며느라, 밥 먹자.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낮고 침착했지만 윤희에게는 그 속에 어딘가 모르게 미세한 배려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실려있는 듯 느껴졌다. 그녀는 겨우 고개를 끄덕인 채 숟가락을 들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리고 찌개는 짠맛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식사를 마쳤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모든 음식이 마치 가시처럼 느껴졌다. 식사 내내 두 사람은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다. 그 침묵 속에서 윤희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나 커서 그의 귀에 들릴까 두려웠다. 그날 오후, 윤희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어제의 일을 되새겼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찾은 기쁨과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죄책감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시아버지는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계셨다.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윤희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존경하는 어른이자 금지된 욕망의 대상. 그 두 가지 모습이 그녀의 눈앞에서 끊임없이 교차했다.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다. 윤희는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췄다. 누구지?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데? 그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으로 다가섰다. 문을 열자 환한 미소를 지은 수민이 서 있었다. 엄마. 나왔어. 윤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수민은 분명 싱가포르에 있다고 했다. 수민아. 너 어떻게 된 거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 인턴십 쪽이 종료되어서 일찍 들어왔지. 어때? 엄마 깜짝 놀랐지? 수민은 해맑게 웃었지만 윤희는 웃을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수민이 얼마나 머물게 될까? 우리의 관계를 눈치챌까? 이 집에서 시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마당에 있던 시아버지가 인기척에 부엌 쪽으로 다가오셨다. 수민은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가 와락 안겼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오냐, 우리 수민이. 잘 왔다. 시아버지는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온화하게 웃으셨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인자했고 윤희는 그 속에서 어젯밤에 그 남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수민의 자상한 할아버지일 뿐이었다. 그 모습에 윤희는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자신과 시아버지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과 비밀의 무게를 다시금 실감했다. 수민이 집으로 들어오자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활기를 되찾았다. 수민은 쉴 새 없이 제잘거렸고 싱가포르에서의 경험담을 풀어놓았다. 윤희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수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지만 마음속은 계속 불안했다. 그녀는 수민의 눈빛이 혹여나 자신과 시아버지의 관계를 꿰뚫어 볼까 두려워 시선을 피했다. 수민은 집안의 모든 변화에 민감했다. 그녀는 윤희의 달라진 화장법, 거실에 놓인 새로운 화분, 심지어 식탁 위의 찌개 맛까지도 예리하게 알아챘다. 엄마, 요즘 얼굴이 더 좋아 보이시네? 뭐 좋은 일 있으셨어요? 수민의 무심한 질문에 윤희는 깜짝 놀라 국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겨우 미소 지었다. 무슨 소리니? 그저 너희들 걱정 없이 잘 지내는 거 보니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보지? 그런가?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수민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윤희를 빤히 바라봤다. 윤희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수민의 맑고 순진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수민이 집에 머무는 동안 윤희와 시아버지의 은밀한 미래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두 사람은 최대한 서로를 피했고
대화를 할 때도 극도로 조심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둘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 서로의 눈빛이 스칠 때마다 그 속에 담긴 갈망과 체념, 그리고 깊은 고통이 읽혔다. 윤희는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면 그의 등 뒤에 숨어 그를 몰래 바라봤다. 그의 넓은 어깨, 희끗희끗한 머리칼,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깊어진 눈빛. 그녀는 그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저녁, 수미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다. 윤희는 그 말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오랜만에 시아버지와 단둘이 남겨질 시간이었다. 저녁 식사 후 시아버지는 윤희에게 차 한 잔을 권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서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수민이 덕분에 집이 활기차졌구나. 시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차분했지만 윤희는 그 속에 깊은 쓸쓸함이 묻어있다는 것을 느꼈다. 네, 아버님. 활기차서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조용했으면 하는 마음도 드네요. 윤희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시아버지는 그녀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그녀와 같은 외로움과 갈망이 섞여 있었다. 자네도 많이 힘들겠구나. 시아버지의 말에 윤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수민이 돌아온 후 그녀의 마음속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죄책감과 두려움은 그녀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얻었던 그 생명력과 여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윤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한번 깨어난 감각들은 그녀를 끊임없이 자극했고 그녀는 그 감각들 없이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버님,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희는 울먹이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시아버지는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깊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며느라, 자네가 힘든 만큼 나도 힘들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고통이 묻어 있었다. 윤희는 그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혼란과 갈망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그녀의 손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 순간 윤희는 죄책감과 두려움마저 잊은 채 오로지 그의 손이 주는 위로와 안정감에 자신을 맡겼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희와 시아버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놓았다. 수민이었다. 그녀는 친구들과 헤어져 생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수민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거실에 앉아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엄마, 할아버지, 아직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수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지만 윤희에게는 비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수민의 시선이 자신과 시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 훑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 지었다. 아니, 수민아. 할아버지랑 그냥 차 한잔 하고 있었다. 내가 너무 늦게 들어오길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나도 모르게 잠들었나 봐요.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윤희는 그 속에 미세한 긴장감이 실려 있다는 것을 느꼈다. 수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두 사람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두 분 분위기가 왜 이렇게 묘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수민의 직설적인 질문에 윤희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흘끗 바라봤다. 시아버지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수민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소리니, 수민아? 아무 일도 없었다.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지. 윤희는 애써 태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민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더 이상 묻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수민이 방으로 들어간 후 윤희는 억눌렸던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녀는 온몸이 땀으로 축축했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시아버지는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다, 며느라.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위로와 함께 어딘가 모를 결심이 담겨 있었다. 윤희는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과 시아버지 사이에 흐르는 이 금지된 욕망이 이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외부의 위협과 충돌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죄책감과 두려움은 그녀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시아버지의 품에서 느껴지는 이 안정감과 생명력은 그녀에게 너무나 소중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웠다. 그날 밤 이후 수미는 두 사람에게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윤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시아버지에게 신경을 쓰는 듯했고 시아버지는 윤희가 방에 들어설 때마다 책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둘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예전의 적막한 침묵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비밀스럽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수미는 의심을 품었지만 차마 부모님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다. 그저 두 사람의 행동을 주시할 뿐이었다. 윤희는 수민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느낄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한 번 열린 감각들은 그녀를 자꾸만 시아버지에게로 이끌었다. 그녀는 억지로 시아버지를 피했고 대화를 줄였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마음속 갈망은 더욱 커졌다. 어느 날 저녁, 윤희는 시장에 다녀오던 길에 이웃집 아주머니를 만났다. 아주머니는 호들갑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윤희 씨, 요즘 얼굴이 아주 환해졌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아주머니의 질문에 윤희는 깜짝 놀라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다. 아니요, 아주머니. 별일 없어요. 그냥 요즘 잠을 잘 자서 그런가 봐요. 아이고, 그래? 근데 혼자 사는데도 어쩜 그렇게 생기가 넘치는지. 시아버님도 여전히 정정하시고 두 분이서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보기 좋네. 아주머니는 친근하게 말했지만 윤희에게는 그 속에 어딘가 모르게 미묘한 감시의 시선이 느껴졌다. 아주머니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심장을 쿵 하고 떨어뜨렸다. 두 분이서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보기 좋네. 그 말은 그녀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윤희는 황급히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건네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윤희는 아주머니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이웃들의 시선, 수민의 의심.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이 위협으로 다가왔다. 죄책감은 그녀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녀는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얻은 그 강렬한 생명력과 여성으로서의 자아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두 가지 윤희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나는 책임감 강한 며느리이자 어머니인 윤희, 다른 하나는 금지된 욕망에 사로잡힌 여자 윤희. 두 윤희는 끊임없이 충돌했고 그녀의 내면은 파국으로 치닫는 듯했다. 윤희는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녀는 자신의 방 창밖으로 보이는 시아버지 방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봤다. 그 불빛 속에는 그가 잠 못 이루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묘한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질수록 더욱 그에게로 이끌렸다. 죄책감과 동시에 그녀의 몸은 그에게로 향하는 강렬한 갈망으로 떨렸다. 그때 시아버지 방의 불빛이 꺼졌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방문 앞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윤희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가 그녀를 찾아온 것이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문틈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끌림에 몸을 떨었다. 문이 아주 미세하게 소리 없이 열렸다. 어둠 속에서 시아버지가 그녀의 방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의 깊고 흔들리는 눈빛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침대 끝에 앉았다. 그의 손이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윤희는 숨을 죽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죄책감과 동시에 그의 손길이 주는 위로와 안정감에 그녀는 몸을 떨었다. 며느라, 많이 힘들었지? 시아버지가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욱 깊고 부드럽게 들렸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다시금 울음을 터뜨렸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잠시 잊은 채 그녀는 오직 그의 품이 주는 위로와 사랑에 자신을 맡겼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윤희는 그의 품에서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불안과 죄책감으로부터 잠시나마 해방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외부의 위협과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수민의 의심, 이웃들의 시선, 그리고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진실의 폭탄. 그녀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자신과 시아버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과연 이 금지된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 혹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전의 잿빛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까?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던 밤, 시아버지의 품에서 위로받았던 윤희는 새벽이 되어서야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빛 같은 온기가 감돌았다. 그와의 밤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존재를 재확인하는 격렬하지만 동시에 지극히 애틋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창밖으로 들이온 여명은 곧 현실의 냉혹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수민의 의심, 이웃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양심이 그녀를 짓눌렀다. 아침 식탁은 어제의 침묵보다 더욱 무거웠다.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말없이 식사를 했지만 윤희는 그의 눈빛 속에서 어딘가 모르게 깊어진 고뇌를 읽었다. 수민은 여전히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예리한 시선을 던졌다. 그녀의 웃음소리마저 윤희에게는 비수처럼 느껴졌다. 윤희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손에서 숟가락이 미끄러질 뻔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다. 그 찰나의 흔들림마저 수민의 눈에는 포착될까 봐 윤희는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식사를 마치자 수민은 서울로 올라가 친구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잠시 집에 들러 짐을 챙기고 갈 것이라고 했다. 윤희는 수민의 말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혹시라도 집에서 무언가를 발견할까봐 노심초사했다. 수민이 방으로 향하자 윤희는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깊고도 슬픔이 가득했다. 윤희는 그의 눈빛 속에서 어제의 감정은 물론 앞으로 닥쳐올 현실에 대한 비장함마저 읽을 수 있었다. 수민이 떠나자 집안은 다시금 정막에 잠겼다. 하지만 이전의 정막과는 달랐다. 이제 그 정막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윤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고 시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었다.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강렬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윤희는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소리에 애써 집중했지만 그녀의 귀는 시아버지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시아버지는 윤희를 서재로 불렀다. 윤희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재 문을 열었다. 시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오래된 서류철 몇 개가 놓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거워 보였고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윤희야, 앉거라. 시아버지는 조용히 의자를 가리켰다. 윤희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깊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빛 속에서 윤희는 자신을 향한 복잡한 감정들을 읽을 수 있었다. 사랑,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향한 깊은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들이었다.
어제 일. 내가 미안하다. 시아버지는 낮고 굵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동시에 어떤 종류의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윤희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는 그의 말은 오히려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로를 받고 그에게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았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닌가? 아버님, 아니에요. 저도, 제가 더 미안해요. 윤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그녀는 눈물조차 제대로 흘릴 수 없었다. 그의 깊은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윤희야. 우리 관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나도 안다. 시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고통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어제 나는 자네에게서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잃어버렸던 나의 젊음, 나의 남자로서의 감각. 자네 덕분에 다시 찾은 것 같았다. 자네의 그 외로움, 그 갈망, 내 마음과 똑같았다. 그의 고백에 윤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준다는 사실에 그녀는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 속에는 그녀와 같은 감정의 깊이가 담겨 있었다. 아버님,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님 품에서 제가 다시 여자라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던 저 자신을 아버님 덕분에 되찾았어요. 윤희는 울먹이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다. 그녀의 고백에 시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들이 공유했던 행복과 슬픔, 그리고 금지된 사랑에 대한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윤희야,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다.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윤희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드디어 그가 선택의 순간을 이야기하는구나. 수민이가 눈치채고 있다. 그리고 이웃들의 시선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 우리의 관계가 드러나는 순간 자네는 물론이고 수민이, 지훈이, 그리고 우리 집안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그의 말에 윤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옳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칠 수는 없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워온 자식들, 그리고 남편의 그림자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 세월.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아버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어떤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를 바랐다. 내가 이 집을 떠나야 할 것 같다. 시아버지의 말에 윤희는 숨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고통과 함께 자신을 희생하려는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수민이가 졸업하고 자리를 잡으면 언젠가는 결혼할 것이다. 지훈이도 마찬가지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아이들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볼 수 없다. 아버님, 아니에요. 제가 떠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윤희는 울먹이며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두툼했지만 따뜻했다. 그녀는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통해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아니다. 윤희야. 자네는 이곳에서 수민이, 지훈이와 함께 살아야 한다. 자네는 이 집의 어머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듯 했다. 윤희는 그의 단호한 눈빛 속에서 그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하려 하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가족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더 무겁게 느끼고 있었다. 나는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이다. 시아버지의 말에 윤희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요양원. 그곳은 늙고 병든 사람들이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곳. 그녀는 그가 그런 곳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아버님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윤희는 흐느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물은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아니다. 윤희야. 우리에게 잘못은 없다. 다만 우리는 너무 늦게 만났을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그녀를 위로하려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소나귀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그녀의 마음을 묘하게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자네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다. 자네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제 자식들도 다 컸으니 자네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떠나야만 자네가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시아버지는 그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슬펐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려는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윤희는 그의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유를 선물하려는 것이었다. 금지된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자유를. 윤희는 눈을 감았다. 간밤의 격정적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품에서 느꼈던 온기, 그의 키스에서 느꼈던 전율, 그리고 그와의 관계에서 되찾았던 여자로서의 자신.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내면 깊숙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위해 내린 결정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다. 언제 떠나실 건데요? 윤희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이번 주말쯤 생각하고 있다. 수민이가 서울로 돌아간 후 조용히 떠날 것이다. 시아버지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함께 그녀를 위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이번 주말.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며칠뿐이었다. 윤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슬픔과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그와의 마지막 순간을 갈망하는 욕망이 꿈틀거렸다. 그날 이후 윤희와 시아버지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도 나누지 않았다. 식탁에서 마주 앉을 때면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있었고 그 시선 속에서 윤희는 그와 자신이 공유했던 모든 감정들을 읽을 수 있었다. 죄책감과 동시에 그와의 마지막 순간을 갈망하는 욕망이 그녀의 내면을 잠식했다. 수민이 다시 서울로 돌아간 후 집안은 다시금 정막에 잠겼다. 윤희는 시아버지 방에 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시아버지 방의 불빛은 여전히 꺼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가 잠 못 이루고 자신처럼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아버지 방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윤희는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문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렸다. 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잠옷바람이었고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그의 눈빛은 깊고 슬픔이 가득했다. 윤희야. 시아버지가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욱 깊고 부드럽게 들렸다. 윤희는 그의 품으로 다가가 안겼다.
그의 몸은 따뜻했고 그의 품은 넓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불안과 죄책감으로부터 잠시나마 해방되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남성적인 채취가 그녀의 코끝을 스쳤고 그녀의 몸은 그의 몸에 완전히 밀착되었다. 윤희는 그의 심장 소리를 자신의 심장 소리처럼 들었다. 뜨겁게 뛰는 그의 심장 소리는 그녀의 심장 소리와 섞여 하나의 강렬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그와의 마지막 밤을 온몸으로 기억하려 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 그의 숨결 하나하나를. 그들은 서로에게서 위로를 찾았고 서로에게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았다. 죄책감과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쾌락이 그들의 정신을 잠식했다. 그들은 금지된 사랑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듯 했다. 윤희는 그의 품에서 자신이 다시 태어났음을 느꼈다. 여자로서의 자신, 욕망으로서의 자신, 그리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자신을. 이 모든 것이 그의 품 안에서 이루어졌다. 밤은 깊어졌고 새벽이 찾아왔다. 시아버지는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 속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윤희야. 잘 지내거라. 자네의 삶을 살아라. 이 시아버지가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욱 깊고 부드럽게 들렸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다시금 울음을 터뜨렸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잠시 잊은 채 그녀는 오직 그의 품이 주는 위로와 사랑에 자신을 맡겼다. 해 뜨기 전 시아버지는 조용히 그녀의 방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윤희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창밖으로 들이운 여명을 바라봤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스며드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휘몰아쳤다. 슬픔, 상실감, 그리고 동시에 그와의 관계에서 얻었던 새로운 자아에 대한 깨달음이 뒤섞인 감정들이었다. 며칠 후 시아버지는 조용히 집을 떠났다. 윤희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보지 않았다. 그저 그의 방이 비어있다는 사실, 그의 채취가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집은 다시 정막에 잠겼다. 하지만 이제 그 정막은 이전의 잿빛 정막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시아버지와의 추억,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남긴 새로운 자아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윤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눈가의 잔주름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그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종류의 단단한 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더 이상 늙어가는 첨언이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윤희였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이름, 자신의 정체성. 그녀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다. 이전처럼 정성껏,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의무감이 아닌 자신을 위한 즐거움으로 음식을 만들었다. 그녀는 시장에 가서 새로운 옷을 사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었다. 이웃 아주머니들은 그녀를 보며 윤희 씨, 요즘 아주 젊어 보이시네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윤희의 삶은 이전처럼 평온해 보였다. 수민과 지훈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고 그녀는 여전히 이 집의 어머니이자 안주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졌다. 시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녀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것은 그녀에게 죄책감과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게 해주었다. 가끔 밤이 되면 윤희는 시아버지 방을 바라봤다. 비어있는 그 방 속에서 그녀는 그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 그의 채취, 그리고 그와의 모든 순간들을. 그녀는 그 모든 것이 금지된 것이었음을 알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때의 나는 정말 살아있었다. 윤희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과 동시에 삶에 대한 깊은 감사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잿빛 풍경 속의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며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한 명의 저자였다. 시아버지와의 금지된 사랑은 끝이 났지만 그 사랑은 그녀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삶의 흔적을 남겼다. 그것은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자유롭게 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색깔의 꽃잎이 피어나는 정원이 되었다.